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저도 한때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준에 맞지 않아 헤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살면서 급이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본 건 처음이었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세상 모든 걸 가진 듯 착각한 남친이나 그 엄마나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때 묵묵히 기다려주었더니 저에게 돌아온 건 이별 통보였습니다. 내 아들이 되기 힘들다던 공무원이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결혼시키기 너무 아깝단 말이야. 자기 아들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챙겨줄 땐 고맙다고 하더니 시험에 붙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친의 어머니는 저런 막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다가 이혼하는 세상인데 연애하다 헤어질 수도 있고 결혼식 앞두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래 만난 남자친구였고 결혼도 약속했지만 서로 갈 길이 다르다면 이별하자는 말을 받아들이고 좋게 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에게 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렇게 조건만 따지던 두 모자는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알게 된 건 대학생 때였는데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애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었던 저였기에 그냥 친구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냈는데 자주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니 이성의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만났습니다. 학교가 달라서 매일 만나지는 못했지만 수업이 없거나 일찍 끝나는 날에는 남자친구가 제가 다니는 학교로 만나러 오는 날이 많았어요. 미안해. 오래 기다렸지? 아니야. 책 보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가더라. 오늘도 교수님이 늦게까지 안 끝내주신 거야? 그 교수님 알지? 아주 잘 알지. 아, 배고파. 우리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내가 여기서 갈 만한 거 몇 군데 알아봤는데 봐봐. 오, 좋은데? 파스타 먹을까? 자기가 먹고 싶은 곳으로 가자. 수업이 좀 늦게 끝나도 불만 없이 저를 기다려줬고 뭐든 저에게 맞춰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을 가서 메뉴를 골라도 언제나 제 위주였고 만날 때도 제 스케줄에 맞추려고 하더라고요. 사실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확 끌리거나 하지 않아서 몇 번 연락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저에게 참 잘했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도 있어서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 뒤 남친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남자친구의 군대도 기다렸습니다. 면회를 나오면 꼭 저를 만나고 들어갔는데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남친을 만나면 만날수록 편했고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 그러다 보니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남자친구와 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각도 마찬가지였고요. 남친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사실 제 꿈은 교사였습니다. 학창시절 교단에 올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며 일찍이 교사가 되어야지 생각하며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저는 오로지 교사라는 꿈밖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간절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의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중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엄마는 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집으로 편지를 잔뜩 들고 오시기도 하셨어요. 제자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였는데 내용은 거의 다 비슷했습니다. 늘 존경하고 좋아하고 또 보고 싶을 거라는 말이었죠. 엄마는 자기 전 소파에 앉아 편지를 하나하나 뜯어보며 입가에는 미소까지 지으셨는데
저도 이때 엄마처럼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말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학교 성적은 늘 좋은 편이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교직 이수 대상자가 되었고 그렇게 중등 교원 자격증을 딸 수 있었는데 문제는 임용고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군대를 다녀오고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임용고시를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또 있을 거야. 그럴까? 열심히 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쉽지 않네? 경험 삼아 봤다고 생각하자. 정말 그랬습니다. 전 뭐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열심히 준비만 하면 생각보다 빨리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펜을 잡을 때마다 손은 아팠고 원래 어깨 통증이 좀 있던 터라 오래 책상에 앉아 있으니 이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요. 남들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무리 해도 멀게만 느껴지니 교사가 제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시험은 계속 떨어지고 나이는 먹고 점점 더 불안해졌는데 지우야, 괜찮으니까 조급해 말고 준비하자, 응?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 불안해. 또 떨어지면 쉽게 붙으면 그게 시험이야? 엄마나 아빠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만 생각해.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 너무 감사했지만 계속 용돈을 받아가며 시험에만 매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남은 학기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꿈이 확실히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취업이 쉽지 않아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합격한 회사도 있었지만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원하는 기업에 합격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남친에게 제가 뭐라 할 말은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특히나 저는 중등 임용고시 준비를 하면서 다 왔다고 생각하고 단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최종 탈락은 너무나도 힘들고 허탈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용돈을 다 쓰는 것도 죄송한 마음에 가외 알바를 하며 제가 쓸 돈은 제가 알아서 벌었는데 다시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 빠르게 판단을 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공부를 더 할 것인지 아니면 그만둘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만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우야, 정말 괜찮겠어? 괜찮아. 더 나이 먹기 전에 나도 취업해서 사회 경험 쌓아야지. 이대로 가다간 나중에 취업도 어려워질 것 같아. 부모님은 제가 아직 교사라는 꿈에 대해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걸 아셨는지 몇 번이나 다시 도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아니어도 세상에 여러 직업이 있으니 다른 일도 경험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만 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뒤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이것저것 가릴 처지는 아니었기에 월급도 괜찮고 하는 일도 어렵지 않아 사무일을 보는 회사로 들어갔는데 막상 일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같은 부서 직원분들도 다 좋았는데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건 못 참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직원들 때문에 힘든 거 없이 즐겁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남친도 제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소기업에 합격했다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 다 직장인이 되었는데 평소처럼 퇴근하고 만나서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남친이 갑자기 공무원 얘기를 꺼냈습니다. 공무원? 아니, 회사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본다니? 여긴 내가 원하던 회사는 아니야. 그건 자기도 알지? 알지. 그래서 더 후회하기 전에 공무원 시험 보려고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럼 지금 회사는?
일단 다니면서 준비해 볼 생각이야.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날 남친의 말에 놀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대학교 성적도 좋은 편이었고 공부도 제법 잘했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응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는데 집에 가봐서 대충 사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친을 많이 좋아했고 배경을 보고 만남을 시작한 것도 아니어서 집안 사정은 저에게 아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남친은 회사를 다니며 저녁에는 공부를 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느라 저와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친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저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며 항상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원래 어제 만나기로 했는데 내가 어제 늦게 끝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느라. 괜찮아. 요즘 바쁜 거 잘 아는데. 공부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야? 쉽지 않다. 양이 너무 방대해서 외울 것도 정말 많고. 그래도 나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길게 가지 않고 빨리 붙을 테니까 우리 그때 결혼하자. 알았지? 남친은 저한테 결혼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사실 오래 만나기도 했고 만나는 동안 서로 한눈을 판 적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서로 결혼 생각을 하며 만나고 있었는데 남친은 자기가 공무원만 되면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는 거니까 결혼해서 잘해주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만나면서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준 적도 없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을 줬던 남친이었기에 잘 해내리라 믿었습니다. 저도 임용고시 준비를 해봤었기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심한지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남친이 종종 짜증을 내더라도 이해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아, 왜? 왜 짜증을 내? 아니, 이제 막 집중해서 책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전화를 하면 어떡하냐? 아니, 자기가 아까 전화했길래 부재중 보고 전화한 건데. 그거 잘못 누른 거야. 아, 그랬어? 미안. 아니야.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힘들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자기 목소리 들으니까 힘나네. 방금 짜증내서 미안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자기가 공부할 시간인 거 알면서 전화해서 아차 싶었어. 그래도 바로바로 사과도 하고 자기가 일하랴 공부하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남친의 집안은 그리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친이 공부에만 집중해야 할 시기였는데도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자느라 회사에 지각하는 날도 많고 근무 중에 졸기도 하면서 회사에서 평이 별로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친도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공시생 남친을 두니 제가 해줄 거라고는 맛있는 음식을 사주거나 커피를 배달시켜주는 정도였어요. 회사를 그만뒀고 집에서 용돈을 타 쓰는 남친이었기에 데이트 비용도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라 아무래도 매달 돈을 벌고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만약 서로의 입장이 바뀐 상태였다면 당연히 남친도 이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아깝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공무원 시험이 있었는데 제가 시험이 끝날 시간에 맞춰 시험장으로 가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던 남친이었는데 시험 시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남자친구만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계속 기다렸는데 남친이 제일 늦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펑펑 울면서 나오길래 지훈아, 왜 그래? 왜 울어? 아무래도 시험 망친 것 같아. 아직 모르잖아. 아니야,
저번보다 더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미치겠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말이죠. 제가 고민이 있고 힘들 때 남자친구는 언제나 제 편이었고 현실적인 조언도 잘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자친구에게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면서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와닿지 않았는지 내내 울기만 했어요. 솔직히 지금 상황만 보면 지치고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부하느라 만날 시간은 없고 주말에 딱 하루, 그것도 2시간 정도 얼굴 보고 나면 헤어져야 하는데 상황을 비교하기 시작하니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을 길게 보고 같이 헤쳐나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남자친구를 만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짜증을 내고 예민하게 굴 때도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이날 남자친구가 서럽게 우는데 제가 시험에 낙방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저도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임용고시에 최종 탈락했을 땐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땐 그냥 두는 게 가장 낫다 싶어 다 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시험장 앞에서 꺼이꺼이 울던 남자친구는 실컷 울었는지 힘없이 집에 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만 가자. 밥은 먹고 들어가. 입맛도 없는데 뭐. 정말 이럴 거야? 너 시험 끝날 때까지 나 여기서 기다렸어. 다리도 아프다고. 밥 먹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리고 원래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얼른 따라와. 그렇게 남자친구와 식사를 하러 갔는데 입맛이 없다던 남친은 잘만 먹더라고요. 어때? 맛있지? 맛있다. 이게 또 들어가네. 거봐. 오늘 시험 본다고 고생 많았어. 아직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자책하고 그러지 마. 오늘 하루 정도는 실컷 놀자. 어? 그래, 그러자. 기회야 또 있으니까. 다행히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이날 하루는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그간 남자친구가 공부하느라 영화도 못 봐서 극장에 가서 영화도 봤고 나와서 노래방도 가고 여느 커플처럼 평범한 데이트를 했는데 저희는 너무 오랜만이라 아주 신나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얼마 뒤 합격자 발표 날이 되었고 남친은 시험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시험 준비만 1, 2년을 한 것도 아니고 매번 붙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만 적고 다시 회사를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는데 남친은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함부로 말할 수 없었어요. 그간 어떤 노력을 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험 합격 발표가 나고 며칠 뒤 남친이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연락도 없이 말이죠. 지훈아, 전화도 없이 왔어? 길 엇갈리면 어쩌려고. 급히 나오느라 핸드폰 두고 왔어.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야? 같이 저녁 먹을까? 아니, 나 잠깐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뭔데? 그동안 나 믿어줘서 너무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 시험 말하는 거야? 이번에 정말 마지막으로 해보고 또 안 되면 그땐 나 깔끔하게 포기하고 다시 회사 다니려고. 그래, 해봐. 이번엔 될 것 같아. 느낌이 좋아. 역시 너밖에 없다. 부모님은 빨리 그만두고 회사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그건 너도 이해해야 돼. 부모님 입장은 또 다르니까. 알아. 그런데 나 너한테 이 말 꼭 하고 싶어서 왔는데 오길 잘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커피라도 마시고 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나 얼른 가서 공부할 거야. 그래야 다음 시험은 합격하지. 남친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면서 후회 없이 해보겠다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보다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험을 잘 보라고 문자 한 통을 보냈고 일부러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될 것 같았거든요. 시험장에도 오지 말라는 말에 안 갔는데 끝나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밝은 목소리였어요. 지우야, 나 시험 보고 지금 나왔어. 목소리가 좋네? 이번엔 실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후련하다. 다행이었습니다. 잘 봤다 못 봤다 이런 말보다 후련하다는 말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는 그간 못했던 데이트를 실컷 했습니다. 나 솔직히 결과 나오기 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느낌이 전하고는 좀 달라. 어떤데? 잘 본 것 같아. 정말? 그런데 혹시라도 떨어지더라도 후회 없어. 공부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번에도 안 되면은 바로 취업할 거야.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내 길이 아닌 거지 뭐. 그런데 저도 왠지 느낌이 좋았습니다. 예상대로 남친은 필기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 시험도 무사히 합격했습니다.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정말? 정말 합격이야? 그렇다니까. 이상하게 요즘 좋은 꿈도 꿨는데 붙으려고 그랬나 봐. 그동안 나 때문에 힘들었지? 내 짜증 다 받아주고 돈도 많이 쓰고. 자기라면 안 그랬겠어? 나보다 더 잘해줬을 거면서. 그래도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나 진작 시험 포기했을지도 몰라. 다 자기 덕분이야. 이 와중에 제 덕분이라며 고맙다는 말도 잊지 않았는데 당장 만나고 싶었으나 가족들과 식사를 하기로 했다기에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의 합격 소식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셔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너무 잘 됐다. 그렇지. 그런데 안 만나? 오늘 부모님하고 같이 저녁 먹기로 했대. 주연이 부모님도 아주 좋아하시겠어. 그래서 이날은 전화통화로만 축하를 해주고 주말에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역시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축하해. 고마워.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시지? 말해 뭐해. 난리가 나셨다. 나 공무원 됐다고. 오늘은 너 돈 하나도 쓰지 마. 내가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선물도 사줄게. 왜 그래? 그냥 같이 내자. 싫다니까. 네가 사준 펜이랑 노트랑 또 문제집에 엉덩이 아프다고 방석도 사주고 나도 다 해줄 거니까 기다려. 정말? 당연하지. 내가 또 한다면 하는 사람이잖아. 두고 봐. 나 진짜 너한테 받은 거 몇 배 이상으로 너한테 잘하고 살 거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친은 시험에 합격한 뒤 발령이 나기 전까지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저한테 자주 전화했고 자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와 당연히 결혼할 생각이었던 저는 예상은 했지만 말도 없이 저를 불러내더니 갑자기 반지를 꺼내서 주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뭐야? 내가 말했잖아. 이제 고생 끝이라고. 공무원 월급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자기 고생 안 시키고 잘할게. 대단한 이벤트는 아니었지만 이날 집 앞이라고 해서 편한 차림으로 나갔다가 아주 큰 감동을 받고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예쁘게 하고 나오는 건데. 자기는 아무거나 입어도 예뻐. 그렇게 결혼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던 남친은 빨리 상견례부터 하자며 날짜를 잡았고 양가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남친이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많고 많은 카페 중에 하필 제가 이날 친구와 만나기로 했던 곳에서 남친이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지우야, 저기. 나도 봤어. 아니, 네 남친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봐도 선 보는 분위기인데? 잠깐만, 전화 좀 해볼게. 그래서 저는 남친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인 걸 알고는 그냥 끊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 어이없다. 나가자. 그냥 나가려고?
내가 가서 욕이라도 해줄까? 아니야, 일단 가자. 사실 어떤 자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가서 따져 묻는 것도 이상했고 일단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늦게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아까 전화 많이 했더라. 오늘 바빴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어. 친구 누구? 그게 저번에 자기도 봤지? 건우라고. 건우랑 또 승우 이렇게 만났는데 얘기하느라 전화가 온지도 몰랐네. 그랬구나.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 남친을 봤다고 얘기를 꺼냈는데 그게 엄마 친구 딸인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면서 내가 합격했으니까 뭐 도움이 될 만한 거 말해주라고 해서 만난 거였어. 그런 거였어. 그래. 그날 나 봤으면 인사하지 그랬어. 딱 봐도 거짓말이었어요. 남자친구를 만난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얼굴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은 상견례까지 했는데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는 통하지도 않고 바쁘다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일이 있어 남친이 만나자고 할 때 못 만난 적이 많아 이해했는데 사람이 촉이라는 게 무시 못하더라고요. 남친을 만나서 얼굴을 보면 저와 결혼할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나 잠깐 핸드폰 좀. 왜? 검색할 게 있는데 나 폰을 차에 두고 내렸어. 여기.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문자 내역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본 것 말고도 그동안 남친은 선을 참 많이도 보러 다녔더라고요. 다 남친의 어머니가 주선한 만남이었습니다. 남친의 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에는 장소와 시간이 있었는데 상대는 공무원 아니면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남친이 자리로 오고 핸드폰을 급히 내려놨는데 남친은 저를 보며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문자에서 돌아오는 토요일에 선을 보러 간다는 걸 보고는 그날 만나자고 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영화 보러 갈래? 영화? 어쩌지. 그날은 내가 일이 있는데. 무슨 일?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워낙에 친한 친구라 아침부터 가서 같이 있기로 했거든. 장례식장에 간다고? 미안하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남들처럼 2, 3년 연애하고 결혼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20대 초반에 만나 군대도 기다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험도 함께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니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혼 약속을 하고도 변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고 이혼도 하는 세상에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죠. 하지만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할 사람을 두고도 선을 보러 다닌다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차라리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거라면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남친이 선을 보기로 한 토요일에 그 장소에 가서 뺨이라도 때려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에 남친의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원이 엄마. 네, 안녕하세요. 나 지금 우리 지원이랑 집 근처에 와 있는데 잠깐 나올래? 네, 나갈게요. 느낌이 왔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였죠. 저는 대충 준비하고 나갔는데 남친의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넌 옷이 이게 뭐야? 좀 예쁘게 입고 나오지? 제 옷이 어디가 어때서요? 아니다. 뭐 마실래? 내가 사줄게. 커피 마실 거지? 내가 주문하고 올게. 그렇게 남친이 주문하라고 한 사이 남친의 어머니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너 회사 그만뒀다며? 네. 아니 회사를 그만두면 어째? 뭐 하려고?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뭐?
그런데 왜 오신 거예요? 뭐 말 길게 할 거 있니? 본론부터 얘기하마.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다. 빨리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왔다. 요즘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 많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다 떨어지잖아. 그건 너도 알지? 그렇게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게 우리 아들인데 옛날 같았으면 과거 급제한 거나 다름없잖아? 그런데 너랑 급이 맞겠니? 급이요? 그래. 너 다니던 직장 거기도 그저 그런 회사였잖아. 대기업도 아니고. 그런데 그 회사마저 관뒀으니 이제 백수인데 우리 아들하고 수준이 안 맞아. 결혼이란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느 정도 둘이 수준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하겠니? 그런데 그때 남친이 자리에 오더니 자기 엄마 말을 듣고는 눈치를 살폈습니다. 너도 같은 생각이야? 어? 너도 내가 너랑 급이 안 맞다고 생각하냐고. 아니, 뭐... 말을 확실히 해. 그래야 얘가 단념을 하지. 네가 계속 이런 식이니까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네 옆에 탁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아까운 것 같긴 해. 참. 그래? 미안해. 이렇게 돼서. 미안해할 거 없어. 그런데 네 말에 책임은 져야 할 거야. 책임이라니. 무슨 책임? 만나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하죠. 그런데 아마 제가 말한 책임이 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결혼을 약속해놓고 선이나 보러 다니는데 저라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이날 남친과 남친의 어머니를 만나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20대를 함께 보낸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만난 기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남자친구를 믿었고 많이 좋아해서 더 용서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와서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은 못한다고 말이죠. 엄마는 너무 기막혀 하셨고 아빠는 당장이라도 가서 남자친구 멱살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말렸어요. 사실 그런 놈한테 미련 같은 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만남에 충실했고 저도 할 만큼 다 해서인지 붙잡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다만 사람을 이런 식으로 기만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저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무시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에 결국 저는 남자친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남친은 결혼을 약속하고 저 모르게 선을 보러 다녔으니 귀책 사유가 충분했고 아직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한 건 없어서 배상 청구는 할 게 없었지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했습니다. 제가 친구와 카페에 갔다가 남친이 선을 보던 모습을 목격하고 친구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과 제가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남친 친구들이 찍어준 사진 그리고 그동안 결혼 전제로 만났다는 그간의 문자 등을 가지고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송 준비를 한다는 걸 알게 된 남친은 저를 찾아왔는데 야 서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가? 남녀가 만나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만나다 헤어지면 이런 식으로 다 소송하는 거냐고. 우리가 그냥 만났어?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상견례하고 양가 부모님까지 다 인사했는데 단순히 연애하다 헤어진 걸로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내 친구 중에도 결혼했다가 서로 성격 안 맞아서 합의하에 이혼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소송 걸고 그러지 않았다고. 말 그대로 성격 차이였나 보네. 그런데 우린 아니잖아? 솔직히 나 힘들었어. 뭐가? 너 만나면서 네 성격 맞춰주기 힘들었다고. 그거 다 참아가면서 너 만난 거야. 몰랐지? 그런 사람이 너 공무원 시험 볼 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거야? 성격도 안 맞는데 진작 헤어지자고 하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어? 그건 저한테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자고 한 것처럼 하고 싶었는지
제 성격을 자꾸만 얘기했는데 거기다 해서는 안 될 막말까지 했습니다. 너 이번 소송으로 나한테 원하는 게 혹시 돈 아니야? 돈? 그래.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동안 네가 데이트 비용 쓰고 이것저것 사주고 했으니까 소송으로 돈이라도 뜯어내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한테 돈을 뜯어내겠어? 너 백수잖아. 돈 없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아니 우리 사랑해서 만났고 이제 그 마음이 식어서 결혼할 수 없으니 헤어지자는 건데 뭐가 문제냐? 너도 네 갈 길 가. 네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라고. 그러려고. 그리고 나 백수 아니야. 번듯한 직업이 있는데 왜 자꾸 백수래? 내가 회사 그만둬서 지금 노는 줄 아냐? 임용고시 붙어서 곧 선생님으로 일하게 될 거야. 뭐?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자존심에 거짓말하냐? 내가 넌 줄 알아? 앞에서는 결혼하자고 빨리 상견례부터 하자고 했던 놈이 나 몰래 뒤에서 선이나 보고 다니면서 거짓말이나 한 주제. 아, 알겠다. 네 수준이 딱 그 정도라 나도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런데 난 너랑 달라. 난 너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계산하고 만난 적 없어. 너한테 쓰는 돈 아까워한 적 없고 나중에 다 받아내야지 이런 생각해본 적 없다고. 그런데 넌 아니지? 공무원 됐으니 네 급에 맞는 여자 찾아다닌 모양인데 어디 한번 잘 찾아봐. 그리고 내가 정말 백수였어도 돈에 아쉬울 사람으로 보이냐? 우리 집 너네 집보다 잘 살아. 네가 한 행동에 책임질 준비나 해. 제가 한창 임용고시 준비를 하던 때 여러 번 떨어지고 난 후 다시 시험 준비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돈이라도 벌어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다 접고 취업했던 거였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교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공무원 시험 준비로 주말에나 그것도 아주 잠깐 만나는 게 전부였기에 저도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임용고시라는 게 공부에만 올인해도 될까 말까한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엔 직장 생활하면서 시험 준비를 다시 시작했고 그러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합격이 보장된 시험이 아니었기에 가족 말고는 아무도 제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요. 남친도 이때는 공부를 하느라 제가 그냥 회사에 다니면서 지내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합격하고 말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용히 공부를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하고 얼마 뒤 임용고시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친에게 이 기쁜 소식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 시기에 남친이 저 몰래 선을 보러 다니는 걸 알게 돼서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남친은 제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떨어져 놓고 이번에 합격했다고? 믿기 싫으면 믿지 마. 저는 예정대로 소송을 시작했고 처음 해보는 소송이라 어려운 부분도 많았지만 친한 친구들을 통해 변호사를 소개받아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지우야, 너 걔랑 헤어진 거 맞지? 그건 왜? 아니, 엊그제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갑자기 너 임용고시 붙은 거 맞냐고 묻더라. 너한테까지 전화했어? 왜 또 누구한테 전화했는데? 지은이랑 민진이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봤다고 하더라. 그래서 또 전화 오면 받지 말라고 했어. 너도 그 자식한테 전화나 문자 오면 받지 말고 그냥 무시해. 번호도 지워버리고. 그래, 알았어. 제가 정말 시험에 합격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제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무 찌질했습니다. 제가 한 말대로 제 성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헤어지고 싶다는 놈이 제가 시험에 붙었는지 아닌지 그게 왜 중요할까요? 자기가 보기엔 제가 회사도 그만둬서 백수이고 본인은 공무원이 되었으니 수준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을 텐데 알고 보니 저도 곧 교사로 일하게 된다는 걸 알고는 그냥 헤어지기엔 아쉬웠나 봅니다. 법대로 하니 전 남친은 결국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제 친구 중 번호를 아는 친구들한테 싹 다 전화해서 제가 정말 시험에 붙은 게 맞는지 확인한 전 남친은 저를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뭐야? 왜 또 왔어? 너 정말이더라? 뭐가? 시험 붙은 거 말이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라니. 그럼 진작에 말을 했어야지. 애초에 너도 시험 준비 다시 시작했을 때 나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 몰래 시험 보고 합격하면 혹시 나랑 헤어지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나 몰래 준비한 거 아니냐고? 마음대로 생각해. 너 어떻게 이래? 정신 좀 차려. 그 말은 내가 해야지. 임용고시 떨어지고 내가 힘들어할 때 너 나한테 뭐라고 했었어? 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 말에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회사 다녀보니 알겠더라. 나는 아직도 교사를 꿈꾸고 있고 포기하기엔 미련도 많이 남았다는 걸. 그런데 네가 공무원 시험 준비 때문에 매일 짜증에 나한테 예민하게 굴 때면 난 네 눈치 보느라 연락도 잘 못했어. 그런데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라고? 거기다 붙을지 안 붙을지 알 수도 없는데 합격하고 말하고 싶었어. 당당하게. 그럼 합격하고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날 너한테 말하려고 만나자고 했던 거 기억 안 나니? 그날? 그래, 바로 그날이야. 네가 전부터 친구들 만나기로 한 날이어서 안 된다고 했던 그날. 그래서 나 친구랑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갔는데 네가 어떤 여자랑 선을 보고 있더라고. 아, 그건... 됐어. 또 엄마 핑계 대려고? 엄마가 보라고 해서 넌 시키는 대로 한 거라고 그러려고? 지우야, 정말이야. 엄마가 선보라고 해서 본 것뿐이야. 내가 원한 게 아니라고. 난 정말 공무원 시험 붙으면 너랑 제일 먼저 결혼하려고 했어. 그래서 상견례부터 하자고 한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네 입으로 나보다 네가 더 아깝다고도 했고. 그건 진심 아니었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라. 이제 보니 마마보이였구나.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는 아들인지 몰랐네. 이날 전 남친은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면서 다시 잘해보자고 했습니다. 아무리 선을 보고 다른 여자를 만나봐도 저만한 사람은 없다는 헛소리까지 했고요. 소송 그만해. 우리 얼마든지 다시 해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그동안 만난 세월이 얼마냐? 그걸 아는 인간이 그런 짓을 해? 결혼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딴 여자 만나고? 후회하고 있어. 그래, 후회되겠지. 참, 이거 받아. 저는 프로포즈 때 받은 반지를 전 남친 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좀 많이 받아서 위자료가 적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반지라도 팔아서 보태보든가 해. 지우야, 왜 그러냐? 너 원래 이런 애 아니었잖아. 정 많고 마음 약한 애면서 나한테 왜 이렇게 모질게 굴어? 나 지금 정 많고 마음도 약해. 그런데 너 같은 인간 말종 앞에서까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 너 같은 인간하고 결혼하면 또 나 몰래 더 조건 좋은 여자 만나서 바람 피울 텐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만나냐? 꿈 깨! 그날 이후 전 남친은 미친 사람처럼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차단했어요. 오래 만나서 이별 후 전 남친을 잊기까지 저도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알았습니다. 힘들 것 같았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제가 전 남친을 만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겠죠? 보통 임용고시를 붙고 나서 대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빨리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교사가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원하던 일인지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축하 전화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가 되어 한참 적응하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어떻게 알았는지 학교 앞에서 전 남친의 엄마를 만났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다 들릴 정도로 크게 제 이름을 부르는 통에 결국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잘 지냈니? 네, 보다시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구나. 내가 이렇게 온 건 지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난 네가 시험 때문에 회사 그만둔 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만둔 줄 알았지 뭐냐? 그 얘기를 지금 왜 하시는 건데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실 거면 그만 가보겠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다. 우리 아들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 없어? 선 보러 간 건 내가 정말 억지로 시켜서 우리 지원이가 보러 다닌 거야. 걔 성격 알잖아. 너밖에 모르던 거. 그만 가보겠습니다.
제가 다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고 가려는데 갑자기 시모가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부탁하마.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겠어. 너 설마 그 사이에 누구 생긴 건 아니지? 저기요, 아줌마. 제가 누굴 만나든 이제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그리고 벌써 잊으신 거예요? 뭘? 저한테 분명 그러셨죠? 그쪽 아들하고 저하고 결혼시키기 너무 아깝다고, 급이 안 맞는다면서요. 급 맞는 여자 찾아보세요. 저도 생각해보니 제가 아줌마 아들을 만나기엔 제가 너무 아까워서 말이에요. 그렇게 할 말을 하고 집으로 왔는데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저는 소송에서 전 남친에게 위자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렇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 남친은 몇 번이나 더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전 남친이 현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지우야, 너 미쳤냐? 아니, 나 제정신이야. 왜 내 전화 안 받았어? 우리 다시 만나자, 어? 그만해. 너 이거 범죄야. 사람 괴롭히는 거 범죄라고, 스토킹! 우리 결혼 약속까지 했는데 무슨 범죄라는 거야. 나 아직도 너 사랑해. 그거 알지? 이날 전 남친은 아빠의 손에 끌려 한 대 맞고 돌아갔는데 그날 이후 저한테 지겹도록 연락하고 만나달라고 하고 만나주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했더니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서 받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하루는 60번 이상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집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고 편지나 꽃 등을 두고 가기도 했는데 점점 무서워져서 결국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전 남친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노역장 유치는 물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까지 내려졌죠. 그날 이후 전 남친을 동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들리는 얘기로는 공무원이 되고 난 후 적응을 못해서 다른 회사에 가려고 취업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급 공무원에 합격해서 장원급제 수준이라고 아주 좋아하던 전 남친의 엄마 표정이 순간 떠올랐는데 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아주 행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꿈을 이룬 만큼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보람도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못 이룬 꿈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꼭 이뤄질 거라 믿습니다.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